인트로. 목포 북항에서 평생을 보낸 68 노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의 제안으로 잠깐 바다 구경을 나갔죠. 하지만 외딴 방파제에 도착한 순간 차는 그를 홀로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없는 채로요. 밀물이 밀려오는 방파제에서 그는 버려졌습니다. 왜 조카가 자신을 이곳에 버렸는지 그 이유는 곧 충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밀어온 한 통의 우편물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설정. 목포의 노정비사와 잠깐의 나들이. 목포 북한 끝자락 낡은 철판 건물 안에서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만호는 손때 묻은 렌치를 집어들고 엔진 블록을 두드렸죠. 만호 아저씨 계세요? 문 앞에서 조카 현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들어와라. 김만호는 기름때 묻은 손을 걸레에 닦았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나가실래요? 바다 공기 좀 쐬고 오시죠. 현수는 차 열쇠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바쁜데 뭘. 아유 쉬셔야죠. 항구 쪽 무인양식장 방파제가 경치 좋거든요. 드라이브 삼아 다녀와요. 김만호는 공구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어요. 허리가 뻐근했죠. 멀어. 아니요, 차로 10분이면 돼요. 금방 다녀옵니다. 그래, 잠깐만 다녀올까. 김만호는 작업복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은 공방 책상 위에 그대로 뒀어요. 챙기실 거 없으세요? 금방 온다며. 그냥 가자. 두 사람은 공방 문을 잠그고 현수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북항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죠. 여기 길이 좋네. 그죠? 저도 가끔 혼자 올 때 있어요. 현수는 핸들을 가볍게 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갯벌과 방조제가 지나갔어요. 요새 어촌계 일은 어떠냐? 잘 돌아가죠 뭐. 회계 업무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할만해요. 김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숙모도 어촌계 일 많이 거들었지. 그러셨죠.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차는 인적 드문 갈림길을 지나 더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양쪽으로 갈대밭이 펼쳐졌죠. 여기가 어디냐? 양식장 쪽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방파제 나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좁은 비포장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긴 차가 잘 안 다니네. 그래서 경치가 좋은 거죠. 사람 없어서 조용하고요. 방파제 입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김만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새네. 잠깐 용무 보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현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뒷좌석을 뒤적였습니다. 김만호는 방파제 끝을 향해 몇 걸음 걸었죠. 파도 소리 크다. 뒤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 걸리는 짧은 소리도 들렸어요. 현수야. 김만호가 돌아보니 차는 이미 뒷걸음질 치며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현수야.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먼지만 날리며 비포장길을 따라 사라졌죠. 김만호는 방파제 입구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건물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주머니를 뒤적여봤지만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거세게 들려왔죠. 현수가 왜 날. 방파제는 길고 좁았습니다. 끝까지 가봐도 육지와 연결된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그 길로 차가 사라진 곳이었죠. 전화를 해야 하는데. 김만호는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간이 창고 하나가 멀리 보였어요. 저기라도 가보자.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신발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밀려오고 있었죠. 해시태그 파트 2. 갈등의 고조고립, 밤바다, 그리고 생존 시도. 방파제 끝간이 창고 문을 열자 녹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만호는 안을 살폈어요. 뭐라도 있겠지. 낡은 로프 한 뭉치와 찢어진 구명조끼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공구함이 엎어져 있었죠. 이것들이나 챙기자. 김만호는 로프를 어깨에 걸고 구명조끼를 걸쳤습니다. 공구함을 뒤집어 안을 확인했어요. 헤드랜턴이 있네.
배터리는 반쯤 닳아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공구함에서 드라이버와 플라이어도 꺼냈죠.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야겠어. 밖으로 나오니 파도가 방파제 중간까지 넘어왔습니다. 신발과 작업복 밑단이 흠뻑 젖었어요. 밀물이 시작됐구나. 김만호는 창고 위로 올라가 로프를 난간에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매듭은 단단하게 조였죠. 여기서 버텨야 해. 해가 완전히 지자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부표 충돌음이 들렸어요. 불을 켜야 배들이 보겠지. 헤드랜턴 배터리를 분해해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임시 발광장치를 만들어 난간에 매달았죠. 이게 신호가 될까? 바람이 거세지면서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로프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떨어지면 끝이야. 밤새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갯바위 틈에 물이 고여 있었지만 끓일 방법이 없었어요. 갈증이 제일 문제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만호는 발광장치를 흔들었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배는 방향을 바꿔 멀어졌어요. 안 보이는구나. 김만호는 로프에 몸을 묶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눈이 감기려 할 때마다 파도 소리가 깨웠죠. 자면 안 돼. 새벽이 되자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쓰레기 뭉치가 떠밀려 왔어요. 저게 뭐지? 김만호는 로프를 풀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쓰레기 사이에 우편 봉투가 끼어 있었죠. 우편물. 방수 포장된 서류철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그것을 집어들고 창고로 돌아왔어요. 이걸 왜 여기서?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자 손이 멈췄죠. 이건 집사람 필체야. 해시태그 파트 3. 전환점 안에의 등기우편과 숨겨진 권한. 김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공증 도장이 선명했어요. 위임장. 첫 장을 펼치자 안에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공증인 서명과 날인이 함께 있었죠. 이게 언제 작성한 거지? 위임장에는 어촌계 소유 양식장 지분과 정비 공방의 법적 대표권이 남편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대표. 다음 장에는 금융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촌계 계정 거래 내역이 줄줄이 출력되어 있었죠. 이 금액들은 뭐야? 비정상적인 출금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승인자란에는 전자서명이 박혀 있었어요. 현수. 조카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출금 항목과 날짜를 따라가니 패턴이 보였죠. 이 자식이 돈을 빼돌렸어. 김만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집사람이 이걸 미리 준비했구나. 발송 날짜를 확인하니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편물이 목포 우체국에서 발송됐다는 소인도 찍혀 있었죠. 왜 내가 못 받았지? 방수 포장 덕분에 서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이게 증거야. 김만호는 서류철을 작업복 안쪽에 넣었습니다. 파도가 다시 거세졌지만 이번엔 목표가 생겼죠. 나가야 해. 방파제 감시 카메라가 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발광장치를 들고 카메라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걸로 신호를 남기자. 발광장치를 카메라를 향해 흔들며 지속적으로 빛을 보냈습니다. 몇십 초 간격으로 반복했죠. 기록이 남을 거야. 날이 밝자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흰색 선체에 깃발이 보였어요. 어업 지도선이다. 김만호는 두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배가 속도를 줄이며 접근했죠. 저기요. 도와주세요. 갑판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된 겁니까? 차에 버려졌어요. 휴대폰도 없어요. 지금 구조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배가 방파제에 붙자 선원 2명이 내려왔습니다. 김만호는 로프를 풀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서류를 전해야 해요. 김만호는 작업복 안쪽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혜경이랑 변호사한테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해시태그 파트 4. 갈등의 고조 심화 의심과 압박.
그리고 증거 결속. 구조선이 북항에 도착하자 현수가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만호는 선원의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날 두고 갔어?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금방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헷갈려서. 그래. 김만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직원이 다가왔죠. 신고는 어업 지도선에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진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요. 변호사요? 김만호는 서류철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연락처 있어요. 김호석 변호사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해경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료소 먼저 가시죠. 현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선원 하나가 막아섰어요. 보호자 아니시면 뒤로 빠져주세요. 저 조카인데요. 확인되기 전까진 안 됩니다. 김만호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현수는 부두에 그대로 서 있었죠. 진료를 마치고 김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만호 씨, 서류 확인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사모님이 직접 공증하셨네요. 위임장 효력은 유효합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출금 내역들, 전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조카분 전자서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횡령이죠? 증거가 충분하면 그렇습니다. 해경에서 지금 방파제 주변 영상 확보 중이고요. 영상이 나와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차량 블랙박스도 압수영장 신청했습니다. 김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입증이 되겠네요. 네, 유기 혐의까지 엮이면 형량이 상당합니다. 해경 조사실에서 현수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저는 정말 실수였어요. 급한 전화 받고 깜빡한 거라고요. 조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방파제 주변을 3바퀴나 도셨는데요. 길을 못 찾아서요. 그런데 왜 차에서 안 내리셨어요? 부르기라도 했어야죠.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촌계 장부도 확인 중인데요. 클라우드 백업에서 삭제된 항목이 복구됐습니다. 그건 업무상 정리한 거예요. 리베이트 항목까지 정리하셨나요? 조사관이 프린트물을 내밀었습니다. 현수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자재업체 결제건이랑 금액이 일치하네요. 공방 창고에서도 증거가 나왔습니다. 분실 처리된 부품 구매 전표와 어촌계 카드 사용 내역이 연결됐어요. 김 변호사가 김만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호 씨,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검찰 송치는 확실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심판 법정에서의 사실 확정과 선고. 재판정 방청석에 어촌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만호는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만호 씨,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카가 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어요. 미리 준비된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챙기게 서두르더군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차량 이동 경로를 보시죠. 피고인은 방파제 주변을 여러 번 돌았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은요. 연료 영수증을 보면 왕복거리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통신기지국 접속 정보도 계획적 이동을 보여주죠. 현수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어촌계 장부도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출금을 반복하며 개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렸어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3,200만 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해자 배우자가 생전에 준비한 위임장입니다. 횡령 징후를 파악하고 증거를 남겼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우편물이 발송됐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유기를 시도한 거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현수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겁을 주려고. 조류가 센 곳에 고령자를 방치한 게 겁주기입니까?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피고인 현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횡령과 유기의 연계성, 피해자의 고령, 계획성을 고려했습니다. 공범 임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접근 금지를 부과하고요. 배상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김만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죠. 고생하셨어요. 이제 끝났나요? 환수 절차만 남았습니다. 곧 공방도 정상화될 거예요. 재판정을 나오니 어촌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이제 회계 투명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6. 전환후 구축 항구 공동작업장과 재정비 네트워크. 배상금이 입금되자 김만호는 북항 창고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넓고 환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좋겠어. 김 변호사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작업대는 이쪽에 배치하고요. 공구 보관함은 벽면을 따라 설치하죠. 어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세요. 입구 쪽에 접수 공간 만들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선반을 뜯어내고 새 조명을 달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작업장이네요. 어촌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만호 씨, 우리도 도울 게 있나요? 부품 정리 좀 도와주시죠. 함께 선반을 채우고 공구함을 정렬했습니다. 벽면에는 안전수칙을 붙였어요. 월 구독 서비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기점검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받으려고요. 그럼 어선주들 부담이 줄겠네요. 개장일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목포 북한 공동 정비 작업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만호 씨, 축하합니다. 어업지도 교육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초정비 교육도 여기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좋죠. 공간도 넉넉하니까요. 소모품 공동 구매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일괄 발주했어요. 이러면 단가가 내려가겠네요. 그게 목적이에요. 다들 이익 보셔야죠. 야간 비상 라인도 개설했습니다. 긴급 고장 땐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어요. 만호 씨, 밤에도 받으시는 거예요? 당직 체계 만들었어요. 교대로 대응하죠. 예비 엔진 모듈도 구비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게 했죠. 이거 정말 편하네요. 배를 묶어둘 필요가 없잖아요. 작업장 입구에 전자 게시판이 설치됐습니다. 견적과 수리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QR코드 찍으면 내역이 나오네요. 투명하게 하려고요. 어촌계 정관도 개정됐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화됐죠. 이제 전자결제만 가능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죠. 수익 일부는 안전장비 지원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고령 어민분들 구명조끼 지원하려고요. 좋은 일입니다. 김만호는 구조 때 쓴 발광장치를 개선했습니다. 선박용 신호키트로 만들었어요. 이거 판매하시려고요? 수익은 다시 기금으로 넣을 겁니다. 항구 벽화 사업과 연계해 작업장 외벽에 안전수칙을 그렸습니다. 큰 글씨로 비상 절차도 적었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네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니까요. 지역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박 엔진 실습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실래요? 학생들이 배우러 온다고요? 네, 산학협력으로 진행하려고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죠. 해시태그 파트 7. 마지막 시험 가해자의 접근과 원칙의 확인.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호 씨, 현수 측에서 합의 타진이 들어왔어요. 합의요? 출소 전에 선처를 바란답니다. 김만호는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명령 어떻게 돼요? 접근 금지 유효합니다. 직접 접촉은 위반이죠. 그럼 거부하세요.
알겠습니다. 작업장 주변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현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만호 씨, 그래도 조카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한 번쯤 봐주시지. 김만호는 공고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긴 한데. 절차대로 하는 게 맞아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작업장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부품 입고와 정비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만호 씨, 오늘 예약 3건 들어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순서대로 하죠. 현수의 변상 이행이 지연됐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허가가 나왔어요. 계좌 압류 들어갔습니다. 그럼 기금 전환하세요. 환수금이 안전장비 기금으로 들어가자 보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구명조끼 100벌 주문했어요. 고령 어민분들부터 나눠드리죠. 지자체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작업장을 둘러봤어요. 여기 시스템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기본만 지켰습니다. 모범 사례로 선정하겠습니다. 지역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작업장 운영 방식 소개해도 될까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나가자 다른 항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 도입하고 싶은데요. 자료 보내드리죠. 참고하세요. 김만호는 업무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례집으로 엮으려는 계획이었죠. 이걸 공유하면 다른 곳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엔진 블록을 점검하며 김만호는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진짜 해결이라는 걸 알았죠. 규범이 지켜지면 다들 편해져요. 해시태그 파트 8. 결말 정의의 정착과 항구의 평온. 공동작업장 운영이 1년을 넘겼습니다. 김만호는 장부를 펼쳐 확인했어요. 긴급 고장 건수가 확실히 줄었네요. 김 변호사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만족하세요? 목표했던 건 이뤘죠. 어선주들의 야간 출항 취소도 줄었습니다. 정기 점검 덕분에 고장이 사전에 방지됐어요. 만호 씨, 덕분에 조업 손실이 없어요. 그럼 됐죠. 안전장비 보급률도 올라갔습니다. 구명조끼와 신호키트가 대부분 어선에 비치됐죠. 해상사고 대응 시간도 짧아졌답니다. 어업지도선 선장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만호 시공이에요. 어촌계 회계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분기별 보고가 게시판에 공개됐어요. 이제 의심할 게 없네요. 외부 감사가 정례화됐으니까요. 김만호는 기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후배 정비사들에게 전수하려는 거였죠. 이 매뉴얼 따라하면 기본은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방파제에는 안전표지가 세워졌습니다. 통신 중계기도 설치되어 음영지역이 해소됐어요. 이젠 여기서 고립될 일 없겠네요. 항구 축제가 열렸습니다. 김만호는 무대에 올라 공로패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과분합니다. 상금은 전액 안전장비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만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작업장으로 돌아온 김만호는 정비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볼트를 조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항구에서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어선들이 제 시간에 출항하고 돌아왔죠. 이게 맞는 거야. 김만호는 공구를 내려놓고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당신이 남긴 거 잘 썼어요. 창고 밖에서 어선주 하나가 불렀습니다. 만호 씨, 내일 점검 예약 가능해요? 물론이죠. 오전 10시에 오세요. 고맙습니다. 김만호는 전등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항구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분노로 시작된 사건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선고되고 제도로 굳어졌죠. 김만호는 북항 방파제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항구는 평온했고 엔진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